안녕하세요. 어린이 조선일보 김소영 기자입니다. 이번 NI 오면 만물상인데요. 함께 내용을 잘 이해해보고 문해력 쑥쑥 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문단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2월에서 3월 눈이 오면 야생화를 좋아하는 사람 중 상당수는 서둘러 카메라를 챙긴다. 이른 봄눈에 핀 설중화를 찍는 것은 이들의 로망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설중화 라는 단어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설중화, 문설자에 가운데 중자에 꽃화자 해가지고 눈이 내리는 중에 피는 화, 꽃이죠, 꽃. 화자는 여러분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빠르면 2월 초순 눈을 뚫고 피는 복수초 사진은 비교적 흔한 편이다. 설중매는 매화 중 으뜸으로 친다. 갑자기 설중매는 뭘까? 여러분 당황하셨나요? 설중매는요, 설중에 꽃 이름만 바꿔줘요. 화였잖아요? 근데 매화에 매가 여기 들어간 겁니다. 설중 노루기는 물론 설중 안중 부채, 설중 처녀치마까지 모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표현을 배웠어요. 설중 뒤에 꽃을 붙이면 눈 내리는 중에 피는 꽃이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설중 벚꽃은 본 적이 없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문단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은요. 우리가 설중이라는 표현 뒤에 여러 꽃들이 있는데 설중 벚꽃은 본 적이 없다. 이 내용인 거죠. 여기까지가 첫 번째 문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문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일 벚꽃이 만개한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눈이 내려 설중 벚꽃도 생겼다. 그러니까 지금 4월 13일 얘기하는 거죠. 기사 나온 시점이 4월 13일에 벚꽃이 피죠. 꽃이 피는데 눈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설중 벚꽃이 올해 최초로 나왔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벚꽃은 어떤 꽃일지 지식이 팡팡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벚꽃, 영어로는 이제 체리 블라썸이라고 나와 있는데 벚꽃은 벚나무의 꽃이에요. 그래서 꽃잎의 색깔은 우리 잘 알듯이 분홍색과 하얀색이 이렇게 섞여 있고 개화 시기는 3월 말에서 4월 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벚꽃이 슬슬 지고 있긴 하지만 당장 저번 주만 해도 벚꽃이 엄청 많이 피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꽃놀이도 많이 가고 이렇게 즐겼을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설중 벚꽃이 4월 13일 날 했다는 거죠. 이날 오전 벚꽃 구경하려고 서울 남산 둘레길을 걷다가 쌀아우박을 맞았다. 강한 바람에 꽃잎이 흩날리고 우박도 떨어지는데 어느 것이 꽃잎이고 우박인지 구별하기 힘들 정도였다. 며칠 전 낮 최고 기온이 섭씨 20도까지 올라가 반팔과 민소매 차림이 등장했는데 무슨 조화인가 싶었다. 그래서 두 번째 문단은요. 그냥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두 번째 문단은 4월에 벚꽃이 폈는데 눈도 내리고 우박도 내리고 이 와중에 기온은 20도까지 올라가고 그래서 반팔도 입고 말 그대로 대혼란이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렇게 화자가 놀랐다는 거죠. 놀람을 표현한 문단이 되겠습니다. 3문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은 기본적으로 날씨 변덕에 대비할 수 있게 진화했다. 꽃눈이 겨울잠에 빠진 다음 어느 정도 추위를 견뎌야 잠에서 깨어나고 잠에서 깨더라도 따뜻한 날씨가 쌓여야 꽃이 피게 진화한 것이다. 식물마다 꽃이 피는데 필요한 추운 정도, 따뜻한 정도가 다른데 이를 수치화한 것이 냉각량과 가온량이다. 네, 어려운 단어가 등장했어요. 밑에 어휘 숙숙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냉각. 냉각은요, 찰냉에 물리칠 각해서 식어서 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어서 차게 된다. 그럼 냉각량은 뭐예요? 식어서 차게 되는 양. 다시 말해 추운 정도예요. 아까 쉽게 표현한 건데 한자를 써서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거지. 아까 꽃이 피는데 필요한 추운 정도가 냉각량이고요. 그렇다면 가온량. 자, 어휘를 보시면 더할 가에 따뜻할 온 해가지고 어떤 물질에 온도를 더한다.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꽃이 피는데 따뜻한 정도가 가온량입니다. 꽃마다 그 꽃이 피는데 필요한 추운 정도와 따뜻한 정도가 다르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잘 모르고 꽃을 피웠다가 얼어주는 것을 피하기 위한 장치다. 벚꽃의 경우 일평균 온도에서 5.5도를 초과한 온도를 더한 수치가 106.2도에 이르면 피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 이 문장이 갑자기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갑자기 벚꽃이 그러면 106.2도에 핀다는 소리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5.5도가 넘는 날들을 다 더해요. 하루 평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월요일 날은 날씨가 11도, 화요일 날은 7도,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은 3도, 자, 목, 금, 토, 여기 이제 6도, 그 다음에 4도, 1도라고 합시다. 이렇게 이게 일주일 기온이에요. 그럼 이 중에서 5.5도를 넘는 요일이 무슨 요일이죠, 여러분?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되죠. 그럼 이 온도만을 더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주일에 4번을 더했어요.
이것을 이제 계속 더해요. 매일매일. 그래서 누적이 됐을 때 106.2도로 이렇게 누적이 되면은 벚꽃이 핀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시기를 예측하는 거예요. 106.2도에 벚꽃이 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문장을 좀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문단 정리하면은요, 꽃마다 날씨 변덕에 대비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식물마다 꽃이 피는데 필요한 추운 정도, 그 다음에 따뜻한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교한 생체 시기를 가진 식물들도 요즘 같은 변덕스러운 날씨까지는 대비하지 못해 속수무책인 것 같다. 13일 오전 서울만 아니라 주변 도시에서도 대기 불안정으로 지름 5mm 미만의 쌀아우박이 떨어졌고, 전날 밤부터 이날까지 서울에 최고 0.6cm의 눈까지 내렸다. 4월 내린 눈으로는 역대 둘째로 많은 양이다. 강원 화천 광덕산에는 10.4cm, 정선 만항제에는 9.4cm의 눈이 내렸다. 벚꽃 등 봄꽃들이 수정하고 열매를 맺는데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문단은요, 4월 13일에 이상기후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대기 불안정으로 우박이 떨어지고 눈도 내리고, 그쵸. 이래서 봄꽃들이 당황해서 열매를 맺고 이렇게 수정하는데 악영향을 받은 거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문단 살펴보면서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기후 전문가들은 변덕스러운 날씨는 전형적인 기후변화의 영향이라고 했다. 북극 기온이 올라가 상공의 제트기류가 깊숙하게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폭우와 같은 극단적인 기상과 변덕스러운 날씨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여러분, 제트기류 단어 지식이 팡팡을 통해서 다시 이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트기류는요, 하늘 위의 공기 흐름이에요. 그래서 풍속은 보통 100에서 250km 정도 되지만 최대 500km, 시속 500km에 이르기도 하고요. 만약 제트기류가 없다면 하늘의 공기가 잘 섞이지 않아서 지구 온도가 고르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제트기류가 이제 북극에 있어요. 여기 북극입니다. 이 제트기류가 굉장히 찬 공기가 이렇게 북극에 있다가 이것이 이상기후로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죠. 거기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제 우리나라까지 내려오니까 날씨가 추워지고 눈이 내리고 우박이 내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과 같은 변덕스러운 날씨가 앞으로 더 자주 심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기후변화를 억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런 변덕스러운 기상에 적응하고 대비하는 일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것 같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단은요, 이 변덕스러운 날씨가 기후변화 때문이고 이것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같이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문해력 쑥쑥 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요, 마지막 문단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기후변화를 억제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배출이라는 단어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출은요, 밀칠배에 날출을 써서요, 안에서 밖으로 밀어내보냄을 뜻해요. 그래서 온실가스를 배출을 줄여서 기후변화를 예방하자. 이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것보다도 지금 날씨가 너무 변덕스러우니까 이거를 우리가 예방도 중요하지만 일단 이거에 적응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문해력 쑥쑥 세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날씨 변덕에 대비할 수 있게 봄꽃은 어떻게 진화했나요? 라는 내용인데요. 이는 세 번째 문단에 나와 있어요. 식물은 기본적으로 날씨 변덕에 대비할 수 있게 진화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식물마다 꽃이 피는데 필요한 추운 정도와 따뜻한 정도가 다른데 이것이 다르기 때문에 겨울잠에 빠진 다음 어느 정도 추위를 견뎌야 잠에서 깨어나고 잠에서 깨더라도 따뜻한 날씨가 쌓여야 꽃이 피게 진화를 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냉각량과 가온량이라는 어려운 개념이 나왔는데요. 정리하자면 꽃은요. 어느 정도 추위 혹은 더위를 견뎌야 하는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변덕에 대비할 수 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문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후 전문가들은 변덕스러운 날씨의 원인을 무엇이라고 설명했나요? 이는 마지막 문단에 나와 있어요. 마지막 문단 보시면 기후 전문가들은 변덕스러운 날씨는 전형적인 기후변화의 영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후변화냐면 북극 기온이 올라가면서 제트기류가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폭우와 같은 극단적 기상과 변덕스러운 날씨의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날씨의 원인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기후변화가 먼저 북극의 기온이 온난화로 올라가서 제트기류가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극단적인 기후가 발생하는 거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변덕스러운 날씨가 계속된다면 어떤 사람들이 피해를 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보세요 라는 내용인데요. 일단 가장 피해를 볼 사람들은 아무래도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뭐 과수원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같은 경우가 이제 기후변화면은 우리가 작물이라든가 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잘 자라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수확량이 줄어들면은 이 농민 소득에도 타격을 입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가장 피해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당장 꼭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당장 우리만 해도 사실 변덕스러운 날씨가 계속되면 피해를 보죠. 그렇죠? 뭐 학교가 끝나고 이제 집에 가려는데 갑자기 우박이 떨어지면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우산도 없는데. 그래서 사실상 모든 사람들이 다 변덕스러운 날씨로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기사 쓴 사람은요, 우리 모두가 이것에 당황해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그 방안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것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NI 오면 해설 강의였습니다.